자, 어찌됐건 간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 숑. 기분 좋지? 야, 너네 둘은 붙어 앉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붙어 앉았어. 진짜 무슨 자석이냐? 자석이야? 자, 아무튼 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선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사실 쌤이 슬쩍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합사건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첫 번째, 언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문제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 A 또는 B 사건이 뭐 벌어질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면 우리 당연히 합사건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A 이거나 B 1 확률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이것도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약간 까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부분만 좀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어떤 거를 하지 말고 얘도 하지 마. 되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많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 물론 여기서 쌤이 점점점으로 표시하고 물결로 표시했다라는 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도 하지 말고 얘도 하지 마. 이런 느낌일 때는 어떻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될 사건을 쌤이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 문장이 지금 어떤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도 하지 말고래.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의 여사건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리고 얘도 하지마 인데 얘도 하지 말고 얘도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 고라 그랬다고. 고. 뭐뭐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뭘로 들어가? 여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A 합 B 한 다음에 전체의 여사건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쌤,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뭔데요? 사실 이거 되게 쉬운데 쌤이 이거 뭐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런 경우일 때 확률의 덧셈 정리가 쓰인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란 얘죠. 두 사건이 A 사건이 발생하거나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 사건이 발생한 확률에다가 B 사건이 발생한 확률,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뭐 해버리면 돼? 빼면 되겠죠. 그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합집합 구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S,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S, 표본공간 S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고, A 사건, 그 다음에 B 사건 있었을 때 두 개의 A이거나 B1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A 합 B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는 이제 용어 하나가 또 새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용어는요 이미 전 시간에 쌤이 한번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어떤 용어냐면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배반 사건이란 건 뭐라 그랬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 즉 겹쳐지는 게 없는 사건,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은 두 사건의 곱사건은 공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얘를 확률로 우리가 의미 확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제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건 A와 사건 B는 뭐가 된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두 사건 A와 B는 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합사건, 덧셈 정리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만 하면 되겠어?
A 사건 발생할 확률 구하고 B 사건 발생할 확률 구한 다음에 더해버려서 답하면 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은 단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고 사실은 쌤이 곱셈 정리가 더 설명을 할 게 많지 오늘 덧셈 정리는 설명할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덧셈 정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즉 확률 편에서 질문, 그 다음에 이항 정리 편에서 질문을 좀 오늘 받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기본 유제 6-1번 보세요. 기본 문제 6-1번. 오른쪽 그림은 표본 공간 S의 세 사건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본 공간에서 각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 나와 있네요. 그치? 그리고 조건에 맞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1번. 잊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 안에 슝슝슝슝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지. 이제 마지막 보면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0.2라 그랬으니까 쌤 같으면 그 0.2부터 먼저 써놓고 A 채워놓고 B 채워놓고 C 채워놓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 여기 이 경우에는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사실 6-1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확률은 뭘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 쌤 여기서도 적어놨잖아. 이렇게 표본 공간이라고 해놓고 A 합 B 지금 덧셈 정리를 이용한다면 저 부분의 영역의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쌤 생각에는 6-1번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자 6-2번부터 진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50장이 있대요. 근데 1번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건데 그게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봐봐. 그럼 우리한테 지금 제시된 사건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A라는 사건은 뭐가 되냐면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야?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게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제시가 돼 있는 거고 두 개의 사건이 뭐 해야 되는데 A이거나 B1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얘는 지금 나한테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4의 배수이거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사건의 합사건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일 확률. 일부러 내가 지금 이걸 다 써주는 거야. 왜?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나한테 제시된 사건이 정확하게 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식을 내가 지금 이걸 쓴 건지 저걸 쓴 건지 불분명한 경우도 되게 많아. 경우의 수하고 확률하고 통계는 딱 하나야. 성격 덤벙덤벙 되고 글씨 개발세발인 애들은 못해요. 왜? 내가 풀이를 해놓고 뭔가 계산을 해놨는데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구한 게 지금 뭔지만 정확하게 구해놓으면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통계 파트에 가면은 계산 실수 때문에 연락 틀려요. 계산 실수. 막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막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틀리니까 그것만 틀리지 않게 조금만 신경 써서 식을 다 정확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세요. 알았지? 자, 그럼 4의 배수. 요거 얘기한다라면은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니까 첫 번째 뭐가 될 확률? 4의 배수가 될 확률 구해주시고 그 다음은 6의 배수가 될 확률 구해주시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뭘까? 4의 배수이면서 혹은 4의 배수이고 6의 배수인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확률의 덧셈 정리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거에다 그대로 쓰기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각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얼마야?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금 확률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로 들어가면 안 돼. 나 지금 50장 중에서 한 장 뽑는데 그게 4의 배수일 확률이래. 4의 배수 몇 개니? 12개. 48까지니까. 그렇지? 그 다음 또 50분의 6의 배수는 몇 개니? 6, 8에 48. 그러니까 8개. 거기서 빼래요. 50분의 뭘 빼면 되는 거야? 12의 배수는 4. 이거 빼면 되겠지. 이게 뭐 그렇게 어렵냐? 전혀 안 어렵지? 그치? 또 계속 가볼게. 임의로 이번에는 몇 장을 뽑아? 2장을 뽑는데요.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짝수가 되는 사건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사건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거나 라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건 지금 나한테 뭐 하라는 소리야? 얘 또는 얘. 그치?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친절하게 이거나 혹은 또는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문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덧셈 정리냐 지금 이게 곱셈 정리냐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의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얘이거나 얘라는 소리야. 동시에 지금 이거 합쳐가지고 내가 지금 이상한 색깔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노란색이거나 흰색이다 이런 느낌일 때 우리가 합으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찌됐거나 가볼까요? 그럼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는 모두 2장 모두 짝수 이거나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합으로 연결시켜 적힌 수의 합이 뭐? 홀수 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된대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모두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의 확률을 여러분들 먼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이 홀수인 경우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데 생각해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대? 그럼 얘이면서 동시에 얘란 소리인 거거든? 그치? 모두 짝수래. 2개를 뽑았는데 짝수야. 그치? 그 짝수의 합이 홀수 될 수 있나? 없지? 없어. 모두 짝수이면서 어떻게 합이 홀수가 되는 게 있겠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봐봐. 이 사건과 이 사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럴 때 우린 얘기하는 거지. 아, 두 사건은 무슨 관계요? 배반 사건이구나. 이 사건 2개는 배반 사건이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소리라서 합 사건 덧셈 정리할 때 뒤에 부분 빠지는 거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저 모두 짝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50개 중에 몇 개 뽑는다 그랬지? 2개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짝수 몇 개 있나요? 정확하게 25개 있죠? 25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된다는 소리야? 2개 뽑으면 된다는 소리야. 짝수 중에 2개 뽑으면 된다는 소리인 거지? 이게 모두 짝수일 확률이 되는 거고 자 얘는요? 5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합이 홀수래요. 그치? 합이 홀수 된다라는 소리는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이 홀수라는 소리는 뭐냐면 홀수가 몇 개 있다고? 홀수가 홀수에 있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뒤지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놈들 있다. 합이 홀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다? 홀수가 홀수에 들어있다.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몇 개 뽑아? 2개밖에 안 뽑잖아. 그럼 홀수가 홀수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홀수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1개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홀짝 얘밖에 없다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나 끝났어. 아 5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한 놈은 짝수고 한 놈은 홀수래. 그럼 뭐라는 소리야? 홀수 중에서 하나 뽑고 동시에 그때 그치? 2장을 동시에 뽑는데 그럼 나는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사건을 뭐 해줘야 되냐고. 이 경우에는 곱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6-3번 있습니다. 기본 문제 6-3번 6-2번과 뉘앙스가 조금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3번
경우를 잘 나눠주셔야겠네요. 경우를. 연습장 없냐? 기본 문제 6-3번은 눈팅으로 잠깐 볼게요, 쌤이.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뭐래요?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경우가? 태연이가 대답해봐.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모두 같은 색이래.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 거야? 흰 공으로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또는 검은 공으로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붉은 공으로 같을 수도 있겠지. 내가 얘기한 포인트가 이거였다고. 지금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또는이나 이거나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흰 공으로 같은 색일 경우, 또는 검은색으로 같은 색일 경우, 또는 붉은 공으로 같은 색일 경우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덧셈 정리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2번, 2개가 서로 다른 색의 공일 확률. 이것도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겠죠. 왜? 흰 공, 검은 공, 또는 검은 공, 붉은 공, 또는 붉은 공, 흰 공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그 확률의 덧셈 정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99쪽에 뭐라고 타이틀이 적혀있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해요. 잘해. 쌤이 얘기했지만 확률의 덧셈 정리 기본 정성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연습 문제 쪽 가서 여러분이랑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어찌 됐건 간에 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사건의 확률 쌤이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본 문제 6-3번 잠깐 볼까요? 기본 문제 6-3번 1번이랑 2번 있죠. 내가 지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꺼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을 몇 개 꺼낸다 그랬어? 2개 꺼낸다 그랬지.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둘 다 같은 색일 경우. 두 번째 뭐? 다른 색일 경우. 이 2가지 외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두 사건은 무슨 관계라는 소리야? 여사건의 관계라는 소리야. 사실 1번만 답을 했다면 나한테 2번 묻잖아? 뭐 하면 될까? 1에서 1번을 빼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치?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너네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자, 넘어가서요. 6-4번 갑니다. 기본 문제 6-4번. 자, 기본 문제 6-4번은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일 때, 아유 너무 쉽네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A, B가 서로 배반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 배반 사건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 P,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로 제로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어. 1번 갑니다. 1번. 자, 1번은요. P, A, B의 여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5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P, A의 여사건과 B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그랬을 때 너 이거 한번 구해볼래? P, A 합 B 이거 한번 구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그려야 돼?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야.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조심해야 되는 거는 S. 우리가 전체 집합 아니고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표본 공간 S라고 여러분을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쌤이 지금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를 모르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영상을 보거나 혹은 우리 정석책 한 번이라도 읽어오면 사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예요. 여기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사건 2개가 있대요. A하고 B가 있는데 겹쳐지게 그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잖아. 2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배반이라고 하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됐죠? 어렵지 않지? 간다. 얘 뭔 소리야? 사실 집합에서 집합 세계에서 교집합에 여집합 나오면 우리 저거 뭘로 바꿀 수 있지 않았어? 뭘로 바꿨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교집합에 여집합 뭘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 차 B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A에서 B 뺀 거. 그렇지? A에서 B 뺀 거래.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 A의 확률. 이거 말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럼 여기 교집합에 여집합 얘는 뭘 뜻하는 거야? B 빼기 A, B 차집합 A 이걸 말했던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영역은 어디야? 겹쳐지는 거 없으니까
B집합을 말했던 거고 나한테 A 합 B 구하래요. 배반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습니다. 두 개 그냥 예쁘게 뭐 해주면 돼? 더해주기만 하면 그냥 끝. 자, 2번 가볼까요? 2번에선 뭐래? PA가 4분의 1이래. PA가 4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P, A 6건, BA 6건 집합이라고 읽지 마세요. 혹시라도 교집합 없습니다. 교사건 이런 거 없어요. 우린 저거 뭐라고 읽는다고? 곱사건이라고 읽는 거야. 곱사건이라고 읽는 것도 힘들면 동시에 발생할 사건이라고 읽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8분의 1.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P 합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 P, B 사건의 확률 이 각각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전히 우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 자, 그럼 가볼게. PA가 뭐라고 얘기해? 4분의 1이라고 얘기해. 너네들이 이제 좀 약간 저 뭐야? 하는 게 얘가 되겠지. 집합 세계랑 똑같아요. 사실은 사건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집합이랑 연계시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여러분들이 법칙인가? 뭐 예전에 집합할 때 배우지 않았어? 저렇게 여집합, 여집합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밖으로? 맞아. 이 여집합 기호를 밖으로 뺄 수 있는 거 무슨 법칙? 약간 이름 어려운 아저씨 형범 뭐지? 드로 시작하는데 드모르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어쨌거나 그 기억나지? 그 용어는 기억 안 나도 돼. 물어보지 않아. 너네들이 문제 풀 때는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도 용어를 좀 기억해주면 그 사람이 그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겠지. 그렇지 않아? 어찌됐건 간에 넘어갔니? 자, 그래서 여집합의 기호를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저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봐봐. 집합 세계에서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를 있잖아. A 합, B의 여집합에서 여집합의 기호를 저렇게 뺄 수가 있었다고.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 세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요 표현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확률 세계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봐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확률에서는 1에서 빼는 거지. 어떤 거를?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건의 반대, 여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1에서 2사건을 빼주면 2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지. 봐봐. 그럼 저거 의미하는 거 뭐야? 1에서 A 합 B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8분의 1이래.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나 소리지? 8분의 7이라는 소리인 거고 얘 지금 8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나 소리일까? 8분의 5라는 소리인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예쁘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6-5번 봅니다. 자, 기본 문제 6-5번은 10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 3장이 있대요.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의 복권을 산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 1 아닙니까? 넘어갔어? 선생님이 하이 개그를 이해 못했어? 아니 10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 3장 있는데 사실은 복권 당첨 3장의 당첨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그치? 복권 중 당첨 복권 3장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의 복권을 산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지금 와 이거는 확률이 개 높아. 3장이 당첨될 확률이 당첨 복권이 3장이나 들어있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쉽죠. 왜냐면은 한 장도 당첨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얘는 내가 확률로 풀 때 태어나 자면 안 돼. 10개 중에 몇 개 뽑는다 그랬어? 3개 뽑는다 그랬어. 그럼 저기 안에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봐. 당첨이 몇 개라고 태어나? 3개. 당첨이 아닌 거는? 7개. 그러면 나는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될까? 10개 중에 3개. 아이고 10개 중에 3개 뽑는다고 했는데 조건이 이거야. 한 장도 당첨되면 안 된대. 그러면 7장으로 뽑아야죠. 7장 중에서? 7장 중에서 3장. 그렇지. 7장 중에서 3장 뽑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돼.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2번 보자. 자, 2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적어도 한 장은 당첨돼야 된대.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장은 당첨돼야 된대. 자, 뉘앙스. 자, 봐봐. 쌤이 또 하나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적어도 라는 멘트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여사건 쓴다? 절대 아니야. 그치? 중딩 때는 그랬을지언정 고딩 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 파악이라는 걸 니네가 해야 돼. 고등 수학이잖아. 그치? 적어도 한 장 당첨됐다라는 소리는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상황을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생각해봐. 적어도 한 장 당첨이래. 그럼 한 장이 당첨되거나 두 장이 당첨되거나 세 장이 당첨 다 될 확률을 다 구하라는 소리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전체 경우는 어떤 거야? 아예 꽝! 한 장만 당첨, 두 장만 당첨, 세 장 모두 다 당첨. 내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경우가 얘예요.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얘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상황들에 대한, 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나는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야 되잖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 그럼 이런 조건에서는 뭐 하면 된다? 1에서 뭘 하면 되겠다. 아예 모두 다 꽝일 확률을 뭐 하면 돼? 빼면 알아서 자동으로 얘네들의 확률이 구해진다라는 소리인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뉘앙스를 먼저 파악하시고 여사건의 확률로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당 사건의 경우로 풀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 장 아니라 적어도 두 장. 적어도 두 장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경우가 몇 개야 지금? 4개잖아.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럼 굳이 내가 지금 꾸역꾸역 여사건으로 구할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 없다고. 그럼 얘는 주어진 해당 사건의 확률로 여러분 답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은 일단 생각부터 하세요. 전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시고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어떤 경우들인지를 본 다음에 3가지를 구하느니 하나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경우일 때만 여사건으로 풀어라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고 자 그럼 갈게요. 얘는 1에서 빼면 돼. 꽝일 확률. 그게 뭐야? 얘잖아. 그치?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하지. 얘를 여기다 들어가서 이거 빼서 여러분이 답 구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6-6번이랑 6-7번 지금 두 문제 얼른 풀어봅니다. 쌤이 문제 풀어보라고 할 때 문제 풀어보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은 예습을 안 해올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을 따로 줘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라고 시키는 건데 그거 마저도 안 하면 큰일이지. 일단 볼게요. 기본 문제 6-6번. 자, 첫 번째. 세수의 곱이 ABC가 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태연이.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 A, B, C 중에 짝수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짝수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체에서 뭘 빼래? 홀홀홀인 경우를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보세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ABC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ABC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홀홀홀, 홀이 3개냐 홀이 2개고 짝이 하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홀이 하나고 짝이 2개냐 이럴 수도 있고 마지막이 짝이 3개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사건 발생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건데 근데 그 중에서 뭘 보라는 소리야? 이 3가지의 경우를 다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잖아. 얘처럼 꼭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서 여사건을 푸는 게 아니라고. 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나는 뭐하고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어떤 경우를 빼면 되겠다? 홀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치? 그럼 갈게. 주사위가 여러분들 여기 이 문제는 거기에 좀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문제 6-6번 바로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어떤 주사위래? 서로 다른 세 주사위라 그랬어. 서로 다른 세 주사위라 그랬어. 내가 홀이어서 1, 3, 5가 나오는 거야. 3, 5, 1이 나오는 거랑 5, 3, 1이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싹 다 어떻게 보겠다는 소리야? 다르게 보겠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주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1에서 자 갑니다.
A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6가지, 6가지 중복 순열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락하여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6의 제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홀수 몇 개야? 3개야. 홀수 3개, 홀수 3개라고.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돼? 3의 제제곱. 아이고 2분의 1의 제제곱이라고 예쁘게 들어갈 수 있겠네.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답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 요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제로일 확률을 물어봤어. 그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경우라면. 얘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2개가 0이 되거나 3개 모두 다 0이 되거나 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치? 우린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지? 막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얘는요. 어떨 수도 있냐면 사실 A하고 B만 같고 C는 달라. 이 경우에도 제로가 나올 수 있고 A하고 B하고 C가 모두 다 어때도 같아도 사실은 제로가 나올 수 있고 A하고 C만 같아도 제로 나올 수 있고 B하고 C만 같아도 제로 나올 수 있어. 상황이 지금 열나 많지. A, B가 같은 경우, B, C가 같은 경우, C, A가 같은 경우, A, B, C가 다 같은 경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뭔가 찜찜해. 이거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확률은 그래.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생각 없이 문제 풀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생각. 그럼 그 경우를 다 구해야 되는데 나 연락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 반대되는 경우를 얼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얘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제로가 안 되려면. 뭐 방법은 딱 하나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제로가 되지 않으면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A, B, C가 다 다르면 된다. 3개 중에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돼. 아무것도 3개가 다 다르면 된다는 소린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나는 얘도 6건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어떤 경우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 A, B, C가 자 모두 다 다른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일부러 지금 쌤이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표현하라고. 알았지? 이렇게 써내려 나가 버릇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구한 건지 모른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지금 A, B, C가 다 다르대요. 그럼 가볼까? 1에서 빼면 돼. 가볼게요. 이게 이제 쌤이 중복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냐면 분모 6의 제제곱이라고 이야기했고 3개가 모두 달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6개 중에 몇 개를 일단 골라야 돼? 3개를 골라야 돼. 그치? 3개를 고르고 다 다른 거니까 6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배열이라는 걸 해줘야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어떤 걸 한다고? 배열을 한대. 기호는 뭡니까? P, 순열기호 P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6, P, 3이 분자로 여러분들 답하시면 됩니다. 태연이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기본 문제 6-7번 볼게요. 기본 문제 6-7번은 나한테 지금 정육면체 하나가 나와 있어.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한대요.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이거나 루트 3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봐봐. 생각이란 걸 하라 그랬지, 쌤이. 생각이란 걸 하라 그랬어. 자, 1번 문제 풀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 하냐면 진짜 루트 2가 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 세요. 루트 3이 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 센다고. 그치? 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지금 생각이란 걸 하라 그랬어. 여기에 꼭지점이 몇 개 있어? 8개가 있어.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그랬니? 2개를 선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선분을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가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얘하고 얘를 선택했어? 그럼 선분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선택했어? 그럼 선분 길이 뭐 되는 거야? 루트 2 되는 거야. 얘하고 얘 선택했어? 그럼 여기 선분 길이 얼마 되는 거야? 루트 3 되는 거야. 또 있나? 또 있냐고. 없잖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에 1번 말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해봤자 1 아니면 루트 2 아니면 루트 3 이거 3개인데 그 중에서 얘하고 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지. 뭐 하라고. 전체 1에서 뭘 빼라. 선분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를 빼라. 1이 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라.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갈게요. 자, 1에서 뺍니다. 전체 경우는요. 몇 개의 점이 있어요? 8개의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한다 그랬어?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8C라고 들어가야겠지. 근데 그 중에서 얘 몇 개냐고. 개 쉽지? 뭐 말하는 거야? 모서리의 개수 말하는 거야. 모서리 개수 몇 개야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있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거야 이거. 이게 1번의 정답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얘가 좀 약간 특이하네.
루트 2 이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루트 2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좀 특이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루트 3을 경우를 빼줘도 되겠죠? 근데 루트 3의 경우를 빼줘도 되는데 루트 3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카운팅할 때 조금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얘 있잖아. 물론 전체에서 루트 3인 경우를 빼주셔도 되는데 오히려 루트 2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더 헷갈리지 않고 쉬울 거예요. 왜냐면 루트 2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면에서 나온다고. 한 면당 몇 개씩 나오는 거야? 2개씩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개인지 구했잖아. 그치? 그럼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한 면당 2개래. 몇 개의 면이 있어? 내가 이거 읽을 때 정육면체라고 읽었거든? 그럼 6개의 면이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루트 2는 몇 개? 12개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지 않고요. 그냥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답하셔도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너무 가볍게 1시간 만에 클리어를 했죠. 그치? 남은 시간 동안은 연습 문제 쌤이 몇 가지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 시간 확률에 대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저저번 시간에 했던 이양 정리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2시 10분부터 할게요. 6-2번 한번 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5분의 1이고 PB가 5분의 3인데 나한테 물어본 게 뭐라 그랬냐면 PA 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볼까? PA가 5분의 1, 그 다음에 PB가 5분의 3. 나한테 물어본 건 PA 합 B.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일단 PA 합 B는요. 뭘 넘어갈 수는 없어? 사실은 1을 넘어갈 수는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얘는 1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일단은 뭐부터 할 수 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PA 합 B 요 놈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뭐랑 더하고 PA랑 PB랑 더한 상태에서 사실은 뭐가 빠져야지? 두 개의 곱사건의 확률이 빠져야 그치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소린 거거든. 그럼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해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얘는 얘의 최대값 최소값. 얘는 뭐가 될 수도 있어? 확률이기 때문에 뭐일 수도 있어? 뭐에서부터 시작해?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치? 그럼 얘가 제로가 된다면은 빠지는 게 없대요. 그럼 그냥 단순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는 소리야? 최대가 된다는 소리인 거겠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그냥 더해봐. 얼마 돼? 5분의 4.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5분의 4라는 값은 확률이니까 1을 넘어가지 않아. 그치? 그럼 얘가 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제로가 될 때 그때 5분의 4가 뭐가 되는 것이고 최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최소도 알아야 돼. 그럼 얘가 최대로 빠져야 된다는 소린 거죠. 그렇지? 얘가 최대로 빠져야 되는데 최대로 빠진다라는 거는 뭐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야. 이거 1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A가 5분의 1이고 B가 5분의 3인데 어떻게 겹쳐지는 게 1이 되겠어. 그 생각은 아니고 뭘까? 그렇지? 둘 중에 겹쳐지는 거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고스란히 얘 뭐가 돼 있으면 속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면 그치?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얼마 된다는 소리야? 5분의 1이 될 수 있다. 5분의 3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5분의 3은 불가. 왜? 얘는 5분의 1인데 어떻게 겹쳐지는 게 더 클 수가 있겠냐고. 그럼 불가능. 그러니까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5분의 1. 5분의 1이라는 소리는 요게 고스란히 빠진다라는 소리니까 최소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5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최소값은 5분의 3, 최대값은 5분의 4가 정답인 문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6-6번 한번 봅시다. 연습문제 6-6번. 자, 연습문제 6-6번 지금 보니까 오른쪽과 같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10제곱을 나열한 표가 있대요. 각 가로줄에서 임의로 한 개씩 택할 때 두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1 확률.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그렇게 개쉽더니 갑자기 뒤에서 연습 문제에서 난이도가 훅 올라가지는 참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죠.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다시. 지금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2의 9제곱, 2의 10제곱까지 10개의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 하나를 뽑고 여기 아래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둘을 뭐 한다고 하냐면은 곱한대요. 두 수를 곱한대요. 여기서 내가 하나 픽,
여기 하나에서 픽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수를 곱한대. 곱하고 난 다음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저게 곱해가지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돼야 된대. 방법은 뭐야? 아이디어 뭐 있어? 그냥 해봐야지 일단은. 그래서 뭔가의 규칙성을 찾아야 돼. 지금 이거 내가 백날 예? 안 보여. 이거 안 보인다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솔루션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방법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일단 여기는 얘하고 얘하고 둘이 곱한다라고 쳐볼까? 아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빡셀려나? 두 수의 곱을 3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2일 확률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되는지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찌됐건 간에 3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하나의 수를 뽑고 여기에서 하나 수를 뽑은 다음에 그 두 개의 수를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곱한대. 밑이 다 어때? 2로 통일이 돼. 그럼 곱하면은 지수끼리에 뭘로 연결된다는 소리야? 지수끼리의 합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일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저 지수의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2의 몇 제곱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될 것 같다고. 그치? 여기 있는 지수에 대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볼게.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기가 쉬운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항 정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봐봐. 저 2라는 수를 충분히 우리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따라와 봐야 돼. 해봐야 돼. 이항 정리 했으니까. 얘 x제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쌤은 얘를 뭐 할까? 전개라는 거를 하겠지. 그치?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중에 빵개를 선택해. 3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몇 개가 선택돼? x개가 선택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지. 자, 그 다음 플러스 x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3이 하나 나왔어 지금.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1은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블라 됐겠지. 3으로 뭐 한다 그랬어? 나눈다 그랬어. 3으로 나눈다라는 소리는 3으로 뭐 한다? 묶는다 라는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3으로 묶는다고 하면 여기 부분이 다 묶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나머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우리는 끝났어. 얘가 뭐가 돼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얘가 2가 되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쌤 이거 어떻게 2가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왜? 얘 얼마야? xc0 얼마야? 1이야. x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 자리가 0이기 때문에 1이야. 3의 0제곱? 1이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에 몇 제곱이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2가 되겠냐고. 어떻게 생각해? 나머지가 이 부분인데 나머지를 2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 봐봐, 잘 들어야 돼. 쌤이 예를 들어서 자, 7이라는 수를요 3으로 나눴습니다. 7이라는 수를 3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아요. 몫이 얼마라는 것을. 몫이 2라는 것을. 왜?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럼 3이 6 하고서 나머지가 얼마 돼? 1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쌤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술 취한 강령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쌤이 이제 술 취해가지고 야 이거 나눠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3을 갑자기 붕 나눴어. 그럼 이제 9가 됐겠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야 마이너스 2가 나머지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사실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세요.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3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고 2를 하고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3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마이너스 2가 됐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나머지가 뭐인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얘 목 있지 목. 이 몫이 3 하나를 얘한테 뭐 할 수 있어? 줄 수 있어.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 꼴이 고스란히 어떻게 되냐면 3은 2개만 갖고 있고 너 3 하나 가져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이라고 양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이해 잘 했을 거야.
나머지가 2가 되고 싶은데 2라는 수는 나올 수는 없었어요. 얘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나머지가 1이 되면 절대 얘의 상황에 맞춰줄 수 없어. 그런데 나머지가 이 수가 이 나머지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몫에서 뭐 하나를 줬겠어? 3 하나를 줬겠지. 그럼 그 3과 더해져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놈을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나머지가 2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결론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결정하는 건 얘뿐이야. 그러니까 여기 x가 뭐가 되면 된다는 소리야? 홀수가 되면 된다라는 소리야. 이 문제 어렵죠? 이 문제 어려워요. 이거 이항정리랑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문제 내는 겁니다. 그치? 아마 이항정리 문제 풀었을 때 이러한 개념 문제 푸는 거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거라는 거 알지만 지금 미리 좀 한번 볼게요. 알았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이거 2 안 되는데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3으로 묶었을 때 묶이지 않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어도 그걸 우리는 나머지가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x 결론을 얘기할게. x는 홀수면 된대. x는 홀수면 된대. 그치? x는 홀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자리가 홀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 나 지금 알았다고. 뭐 했을 때? 얘 하나 뽑아가지고 지수끼리 더했을 때.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된대? 홀수가 나오면 된대. 그럼 홀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홀수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여기서 홀이 나오고 여기서 짝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여기서 짝이 나오고 여기서 홀이 나오는 경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 홀수 몇 개 있어? 지수 자리가 홀수라는 걸 말하는 거야. 밑을 지금 보라는 거 아니야. 이 수는 다 짝수지. 2의 거듭제곱수인데. 그치? 지수 자리가 홀수인 거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고 밑에 여긴 짝수 몇 개입니까? 또 3개네요. 그럼 짝수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우리가 그 둘을 곱해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얘는 위에서 짝수를 뽑아야 되는데 짝수 2개 중에 하나 뽑고 아래에서는 홀수를 뽑아야 되는데 홀수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게 해당 경우의 수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전체는 뭔데? 이 둘은 또 뭐 해야 돼? 형범아, 우리 형범이 똑똑하니까 대답해봐. 이 두 가지 경우를 쌤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돼. 근데 그 뉘앙스의 느낌을 알라고. 지금 경우는 쌤이 총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홀짝이 되거나 짝홀이 되면 된다. 얘 또는 얘야. 두 개 지금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둘의 경우의 수는 반드시 더해 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겠대. 그럼 뭐 들어가? 5개 중에 하나 뽑고 5개 중에 하나 뽑는다. 이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얘입니다. 요거 좀 어려웠어요. 원래 확률의 덧셈 정리가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정석체의 기본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연습 문제 쌤이 숙제를 풀어오라 하잖아? 그럼 기본 문제 풀고 아싸 쉽겠다 했는데 다 말려. 쌤이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들은 보통 아이들이 숙제에 내올 때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것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에라 모르겠다 그럼 하나씩 대입해봐가지고 규칙성을 뭔가를 찾아도 돼. 근데 그렇게 언제나 많이 2의 5제곱이랑 2의 10제곱이랑 곱하래. 그럼 2의 15제곱 헐 이러고 있겠지. 물론 작은 수를 해가지고 규칙성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얘는 뭐뭐로 나눈다. 그때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항정리로 조금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나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 써먹는 방법이 그냥 노가다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단원은 사실 시간이 많잖아? 그럼 다 맞아.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게 해결 방법을 찾아내느냐의 싸움이야. 노가다로 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뭐. 2의 15제곱 다 구할 수 있어. 물론 좀 힘들겠지만.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6-8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 6-8번은 뭐 돼 있냐면 4명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임의로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물어봤습니다. 원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경우의 수 아닙니다. 확률을 물어봤다라는 거. 우리 세기 자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 세기가 이 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명의 자녀가 함께 원탁에 둘러앉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나! 싸웠나 봐. 부모가 붙어있으면 안 된대. 둘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2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치?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내걸어졌으면 2개 이상의 그룹이 분명히 제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4명의 자녀를 둘러앉히세요. 그치? 4명의 자녀를 둘러앉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나중에 사이사이에 앉혀주면 되겠지. 그치? 4명의 자녀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 몇 가지?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몇 개야? 3팩이잖아. 그치?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앉으시면 되겠네. 이웃하는 거 빼면 안 돼요? 아 전체에서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웃하는 걸 빼면 안 되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어차피 부모 때문에 전체 구해야 되죠. 상관없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그렇긴 하지. 고객님 니즈에 맞춰야 되니까 다시 우리 할게요. 그래서 저걸 이웃하는 걸 그냥 빼면 안 되겠냐? 이웃하는 걸 빼도록 할게요, 고객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가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웃하는 경우 얘를 전체에서 빼자. 자, 요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건으로 문제를 풀면 어떻겠냐?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갈게요. 1에서 자, 뺍니다. 전체 경우는 뭐예요? 총 몇 명? 6명이고 그 6명이 원탁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는 5팩토리얼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우리 예준이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웃한다 그럼 부모를 뭐 하면 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총 몇 명이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5명이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럼 뭐가 들어가? 4팩인데 부모 자리 뭐 할 수도 있어? 스위치 할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팩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얘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넘어갔어. 6-9번 한번 볼게요. 6-9번 아래 문제. 주머니에 N개의 공이 들어있고 이 중에서 흰 공은 4개이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 18분의 13이라고 한다. 이때 N의 값을 구하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볼까? 쌤이 연습 문제 6-9번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성재! 풀었나요? 세기. 못 풀었어? 태연이. 못 풀었어? 준영이. 풀었어? 준영이 답 뭐 나왔어? 9? 성재부 답 뭐 나왔어? 9 나왔어? 9가 정답이야? 아니, 쌤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9 정답인지. 자, 한번 같이 보자. N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흰 공이 4개 있대요. 임의로 2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 18분의 13이다. 이 문제는 약간 특이한 이유가 확률을 보통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야? 확률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럼 원래 공 몇 개 들어있어?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거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 의미 파악부터 먼저 하세요.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라는 소리는 1개가 흰 공이어도 되고 2개가 흰 공이어도 된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체 상황에서 흰 공이 4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어떤 게 있어? 흰 거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흰 거 하나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고 다른 거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 거잖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요 얘래요.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18분의 1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요놈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라는 소리야? 18분의 5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나는 봐봐. N개 중에 지금 몇 개를 뽑습니까? 2개를 뽑습니다. 그쵸? 그런데 N개 중에 흰 공이 몇 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개 있대요. 그럼 나머지 그 다른 공은 몇 개 있다라는 소리야? N-4개 있다라는 소리 아닐까? 그치? 그럼 나는 N-4개 중에 몇 개를 뽑은 것 같다? 2개를 뽑은 것 같다 라고 들어갈 수 있겠고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18분의 5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또 멘붕이 옵니다. 그죠? C 나오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런데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이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분모 2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 약분이라는 게 됐겠지. 그럼 N-4로 시작해서 분자에 남는 건 뭐 있어? N-4, N-5
5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니까 n, n-1 그리고 여기는 n 아이고 미안해 n-4, n-5 하나씩 줄이면 되니까 n-4, n-5 한 다음에 그 결과가 18분의 5래요. 이거 어떻게 하냐? 18분의 5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그 양변은 어떻게 해줘? 곱해줘. 그럼 곱해줘가지고 답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n이 지금 뭐야? n이 자연수지. 그치? 그럼 나 같으면 이제 뭘 해볼까? 그냥 갖다가 때려 넣어보겠지. 그치? 뭐는 피해서 1하고 4하고 5는 피해서 일단 때려 넣어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집어. 그리고 지금 여긴 아니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2가 있으니까 여기 얘는 2보단 어때야 돼?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6부터 집어넣을 수 있겠지. 집어넣을 때도 또 아무 이상한 거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6부터 뭐 대충 집어넣어. 6, 5, 30 절대 안 맞지. 그치? 그럼 뭐 있어? 7, 6, 42. 안 돼. 그럼 뭐 있어 또? 8, 7에 56. 뭐 그것도 안 돼. 그럼 또 뭐 있어? 9, 8에 72. 9, 8에 72 하면서 이제 맞추는 거지. 배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좀 꿉꿉하다 하는 친구들은 야전을 곱해서 그냥 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쌤은 6-13번을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 풀 거예요. 자, 6-13번 지금 보면은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진대요. 근데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2개만 던지면은 개 쉬워. 근데 몇 개를 던진다 그랬어? 3개만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뭐부터? 2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인 거잖아.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 경우 주사위를 던져서 최대값 하나 나오고 최소값 나왔을 때 그 차이가 뭐부터 뭐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n-m이라는 것은 사실 뭐부터 뭐까지 나올 수 있죠? 0부터 나올 수 있지. 주사위의 눈이야. m하고 m은. 그치? 이게 0이 될 수 있다는 소리는 3개 다 뭐 나오면 돼? 6, 6, 6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최대값도 6이 되는 거고 최소값도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은 0 이상, 그러니까 최대값은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는 경우는 뭐 있겠어? 최대값이 뭐가 나오고 6이 나오고 최소값이 뭐 나오고 1이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차이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최대값이 나올 거야. 내가 쌤 물어볼게. 방금 전에 나는 주사위를 3개를 던진다고 했고 이 상황 말이야. 이 상황. 이거 잠깐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5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주사위를 던지면은 지금 3개의 눈이 나왔을 텐데 최소값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값은 6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주사위는 3개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여긴 뭐 나올 수 있어? 여기는 뭐 나오면 될까? 다 나올 수 있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1이 들어가도 여전히 최소값은 1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2가 들어가도 최소값, 최대값 변한 문제 없습니다. 3이 들어가도 4가 들어가도 5가 들어가도 6이 들어가도 최대값은 여전히 6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부터 뭘 한 땀 한 땀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쌤이 지금 던져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지금 n-m이요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래요.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0부터 5까지였어요. 0, 1, 2, 3, 4, 5 이렇게 다 6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보다 큰 경우라면 몇 개를 구하라는 소리야?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4가지의 경우를 구하라는 소린데 얘 반대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0하고 1인 경우 2가지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우린 이 문제를 뭘로 해결을 할까? 여사건으로 해결을 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중딩 때처럼 적어도라는 표현 보면은 여사건으로 해결해야겠다 이거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전에 예준이가 원탁에 있을 때 이것도 여사건으로 풀면 되잖아. 이렇게 아이디어를 너네들 스스로 직접 생각해내야 된다는 소리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얘도 우리는 문제를 여사건의 확률로 해결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뭐인 경우? 0인 경우 있고요.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인 경우? 두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인 경우. 자, 요렇게 2가지로 나눠놓고 여러분들 경우의 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이 차가 0이래요. 이건 뭐라고? 3개 모두 다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라 그랬어. 그럼 몇 가지야? 형범아?
정답이죠. 111, 22, 334, 444, 555, 666 이렇게 있으니까 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건데 얘를 좀 생각하자 이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나왔어요. 차이가 1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1 또는 2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 몇 가지 되는 거야? 2가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럼 사이즈 나왔어. 그럼 2하고 3이 나왔다? 그럼 여기 여전히 여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나 3, 2가지. 아, 마다마다 몇 가지 나올 수 있다? 2가지씩 나올 수 있다. 그럼 1만큼 차이가 나는 게 어디까지 있나 봤더니 5하고 6인 경우까지. 몇 개야? 앞자리 봐봐. 몇 개야? 5개야. 5개인데 마다마다 몇 가지씩 갖고 있어? 2가지씩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몇 가지라고 얘기하면 돼? 10가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전체 경우. 자, 이제 갑니다. 6건의 확률로 답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에서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 주사위 몇 개 던진다? 3개 던진다. 그치? 주사위 3개 던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저거를 해줘야겠다. 배열을 해줘야겠다. 배열. 왜냐면 쌤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를 뭘로 들어갈 거냐면 6의 세제곱으로 들어갈 거예요. 6의 세제곱. 그럼 6의 세제곱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는 1, 2, 3과 3, 2, 1을 다르게 봤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순열. 각 자릿수가 다른 걸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를 6의 세제곱이라고 들어간다면 해당 경우를 그냥 여기 16개라고 쓰면 안 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는 상관없어. 111을 배열해봤자 그냥 한 가지라서 얘는 6가지가 맞아요. 근데 얘가 문제야. 10가지 얘가 문제야. 왜냐면 얘 지금 보니까 여기가 1, 1, 2였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 배열하는 거 몇 가지 있어? 1, 1, 2가 돼도 되고 1, 2, 1이 돼도 되고 1, 1, 2가 돼도 상관없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얘 몇 가지? 3가지. 한 가지 경우마다 배열하는 게 3가지씩 또 들어간대. 그럼 여기 총 10가지가 아니잖아. 배열까지 한다? 3을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30가지 그리고 여기 6가지 더해서 우리는 총 몇 가지? 36가지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6을 더했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36가지. 그럼 개쉽네. 6의 세제곱이래. 6의 제곱으로 나누면 6분의 1만 남는다는 소리인 거고 정답은 얼마? 6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Yes. 6-14번. 연습문제 6-14번, 15번, 16번, 17번 네 문제 한번 해보세요. 너네들 한번 풀어보라고 시키고 쌤이 해줘야겠다. 14, 15, 16, 17 오케이. 6-14번부터 17번까지 총 4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시켰는데 일단 6-1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좌석표에 2행 2열 좌석을 제외한 8개의 좌석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 지금 여학생 4명하고 남학생 4명을 여기다 앉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단 2명이 같은 행의 바로 옆이나 같은 연의 바로 앞뒤에 배정될 때 서로 이웃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문제 자체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애들이 이웃한데 그럼 지금 적어더라고 만약에 2명이 이웃한다라고 하면 2명이 이웃하면 이렇게 뭐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 거겠지. 그럼 나머지 2명도 다른 데 앉는다라는 소린 거고. 그런데 또 2명이 또 2명 이웃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2명이 이웃하고 또 이쪽에 2명이 이웃하고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3명이 이웃할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3명이 또 이웃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경우가 사실은 따져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 이거 잠깐 기준 잡는 게 애매한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을 뭘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여사건. 이 문제도 있잖아. 여사건의 확률로 들어갑니다. 지금 결국에는 2명 이상의 남학생이 이웃한다라는 소리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결국엔 남학생들이 한 명도 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남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되는 경우는 딱 2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앉으면 돼? 첫 번째는 어떻게 앉으면 돼?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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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떠한 한 명도 이웃하지 않았어. 그럼 나머지 이 자리엔 누가 앉겠어? 여자애들이 앉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남학생들이 여기에 앉아야 된대요. 남학생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원순열로 들어가는 애들 있어. 이거 원순열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유가 뭐 때문이야? 친절하게 이 문제에서
여기에 뭐라고 써줬어? 1열.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썼어? 1행이라는 표현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자리를 표현한다면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 뭐라고? 1행 1열의 자리. 여기 있는 모든 자리는 지금 다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리가 차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순열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자, 남학생 4명을 이 자리에 앉힌대요. 남학생 4명이야. 서로 다른 애들을 서로 다른 자리 4자리에 앉히겠대요. 뭐 들어가면 됩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지. 누구도 앉혀야 돼. 여자애들도 앉혀야 되는 거니까 여자애들 4팩토리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게 지금 남학생들이 저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남학생들이 어디에 앉을 수도 있어.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남자애들이 앉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쟤 때문에 여기다 뭐 해주면 돼? 곱하기 2. 2가지의 경우가 더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경우는 뭘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몇 명 배열하는 거야? 8명 배열이니까 8패. 이거 지금 쌤이 구한 거 답이야? 아니지. 이거 뭐야? 6건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1에서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15번 갑니다. 연습 문제 6-15번은요, 사실은 개념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자꾸 이 문제를 질문을 해요. 지금 PA 합 B.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P 합사건의 확률. 합사건이 벌어질 확률은요, PA하고 PB하고 더한 것의 합과 같다라고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형범인가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왜? 그려보면 식으로 써봐도 알아요. 그치? 얘가 의미하는 거 뭐지? PA하고 좌변 PB하고 거기서 뭐 한대? PA 곱 B, 곱이래. A하고 그치, A 곱 B 곱사건의 확률을 빼라는 소리인 거지. 근데 지금 좌변도 이렇게 돼 있어. PA, PB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양변의 PA를 뭐 해줘? 빼줘. 양변의 PB를 뭐 해줘? 빼줘. 얘 넘겨. 그럼 결론을 얘기하는 거 얘 무슨 소리야? P, A와 B의 곱사건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될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얘는 0일 수도 있어. 0인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한다고? A와 B는 서로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0도 포함. 오케이, 1번 문제 참. 요게 들어가는 거야. 자, 2번. 자, 2번은 뭐라고 하냐면 PA와 B는 PA에다가 PA 여사건과 B사건을 동시에 2번 문제는요, 방금 전에 형범이가 말한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 그리세요. 그치? 그려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주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봐봐. A와 P,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A하고 PA의 여사건과 B 동시에 발생하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래. 표본 공간 S라고 잡아놓고 여기 A 잡아놓고 B하고의 관계를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겹쳐지게 일단 그리세요. 알았지? A와 B, A에다가 여기에다가 더하라고 합니다. 뭘 더하래요? 이거 뭔 얘긴데 얘가 뭐야? B에서 A를 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야? B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얘 더하는 거 맞지? 그치?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진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렇게 부등식으로 할 때만 좀 조심하세요. 부등식은 사실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보다는 식에서 해결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PA와 PB에서 1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지? 3번? 3번. 부등식이니까 식으로 해결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요, 작거나 같대요. 뭐보다? PA와 PB에다가 1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봐. 뭘 이항을 시킬 거냐? 마이너스를 뭔가 불편하지 않아? 그치? 마이너스 저쪽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얘 여기 같이 있는 게 더 예쁠 것 같지 않아? 얘 이쪽으로 보내. 서로 얘네들을 이항시키는 거지.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1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P, A, 합, B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둘이 합쳤다고 해서 항상 1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정답.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쌤 이거 두 개를 이항시켰다고 반대로. 여기가 PA 더하기 PB 빼기 PA와 B가 곱사건의 확률이 됐을 텐데 그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잖아. 1은 넘겼으니까.
얘가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몰라요. 1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참인 명제만 참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4번 볼게요. A 교 B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죠? 그렇지? A에서 B 부분을 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번은 정답이고 5번 볼게요. A와 B의 여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더하고 A 합 B를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은 요것이 지금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겠죠. 힌트를 하나 주자면 1에서 지금 뺐어요. 5번 봐봐. 1에서 지금 뺐어요. 뭘 뺐어? A 합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뺐어. 그 부분이 어디라는 소리야? 밖에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밖에 부분. 합사건의 밖에 부분. 그치?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아마 나머지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6-16번 두 문제 얼른 마무리합시다. 자, 6-16번. 자, 연습 문제 6-16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도 4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라. 이게 이 문제가 쌤이 아까 처음에 얘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기억나? 뭐뭐뭐도 아니고 뭐뭐뭐도 아니다. 뭐뭐뭐도 하지 말고 뭐뭐뭐도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쌤이 뭘로 풀 수 있다 그랬어? 덧셈 정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지. 문제에서 얘기하네.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도 뭐래?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닐 확률 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도 확률의 덧셈 정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태연이 좀 졸린 것 같네 또.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닐 확률이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럼 나는 3의 배수인 사건을 A 그리고 얘 4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잡는다면 너한테 무슨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지금 너가 구해야 되는 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닐 확률 이걸 구하라는 소린데 얘는 쌤이 어떻게 풀 수 있다? 1에서 빼면 된다. 뭐를?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답낼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쌤은 6-17번 할게요. 자, 6-17번이 3명씩 탑승한 2대의 자동차 PQ가 어느 주차장에서 만났대요. 이들 6명은 연료 절약을 위하여 좌석이 6개인 자동차 Q에 모두 승차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Q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앉을 때 처음부터 자동차 Q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라. 빡빡하죠? 그지? 사실 내신 대비할 때 쌤이 예를 드는 문제예요. 내신 대비할 땐 조금 더 심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항상 우리 교재에서 빠지지 않는 이 문제입니다. 자, 연습 문제 6-17번 쌤 설명을 지금 잘 들으세요. 오늘 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문제예요. 자, 봐봐. 일단 지금 이 자동차에는 6명이 탈 수가 있었습니다. 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6명이 탈 수가 있어. 근데 그 자동차가 이렇게 2대가 있대. 근데 뭐 이렇게까지 막 그림을 막 그려서까지 여러분들 하실 필요는 없긴 없지만 자, 봐봐. 여기 일단 운전자가 있어. 둘 다. 운전자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 그리고 여기에 6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6자리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2명은 이미 여기 이제 이게 차가 P, 여기 차가 Q라고 가정을 하자면 Q에 탔던 2명, 이제 P에서 Q로 모두 승차하는 건가? 아, 우리 연료 절약 위해서 다 Q차로 옮겨 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운전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뭐 어떤 사람 뭐 C하고 D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서 셋이 오고 있었고, 여기도 A하고 B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야, 니네 셋 다 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붙였어. 얘하고 얘가 이 자리에 앉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A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B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뉘앙스 느꼈어? 의미 파악했다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어. A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B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치? 그럼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거. 자, 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다시 다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다 앉게 되는 건데 A가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돼. B도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치? 그럼 우리는 반대로 A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사건을 A라고 잡고 B가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사건을 B라고 잡는다면 나보고 지금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다? A 그 자리에 앉지 말고 B 그 자리에 앉지 마 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아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빼주면 되는 거지 뭐 얘를. 됐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일단 뺍니다. A가 그 자리에 앉게 될 확률 먼저 구해주시고 B가 그 자리에 앉게 될 확률도 따로 구해주시고 A와 B 모두 둘 다 그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1에서 빼주면 된다는 소리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잠깐만 한번 가볼까? 운전자는요. 운전자는 Q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는데 운전자는 뭔지예요. 그치? 얘는 안 바꿔. 넌 계속 운전해 하고 있고 여기는 3명이 자,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몇 명이? 총 5명이. 총 5명이 지금 Q에 있는 저 서로 다른 5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전체 경우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쌤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간다. 일단 1에서 뭐부터 구해라? PA부터 구해라. PA는 A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치? 일단 전체 경우는요 다 똑같이 5팩이라고 일단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A가 이 자리에 앉는데요. 얘는 그럼 고정. 나머지 몇 명만 4명만 배열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는 4팩이 되는 거야. 얘는 또 B만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오케이 4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A, B가 둘 다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는 몇 명만 배열하면 되는 거야? 3명만 배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연습 문제 6단원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좀만 쉬었다가 쌤이 이제 다시 빽해가지고 5단원 확률편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잠깐만 우리 확률 이거 쌤 연습 문제 풀어줬지? 저번 시간에 그지? 그럼 다시 빽해봐. 우리가 안 한 게 이항 정리 안 했지? 이항 정리를 쌤이 4-12번인가에서 끝낸 것 같은데 그럼 이항 정리 연습 문제 Q&A 좀 진행할게요. 예스. 자 가봅시다. 4-13번부터 한번 볼게요. 쌤이 4문제 풀고 싶다고 한 문제는 4-13, 14, 16, 17 이렇게 4문제입니다. 쌤이 4-13번부터 한번 갈게요. 연습 문제 4-13번. 얘 지금 보니까 0.99의 10제곱을 소수점 아래 5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자, 요런 경우일 때 우리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자 갑니다. 0.99의 10제곱을 소수점 아래 마음이 쌤의 마음이 여기 미안합니다. 소수점 아래 5째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미안합니다. 5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일단 0.99의 10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수점 5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0.99를 10번 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끌고 올 수 있냐면 거듭제곱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놈을 10제곱 거듭제곱을 한다. 그러면 그 수를 내가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보통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항 정리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되냐면 저기는 0.99의 10제곱이라는 요 놈 있잖아.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오, 그렇지. 1 빼기 0.01의 10제곱. 자, 요렇게 표현을 해서 얘를 전개를 하잖아. 그럼 소수점 아래 5째 자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가볼게. 자, 봐봐. 얘를 내가 만약에 전개를 한다 라고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지? 아니 뭐 얘를 주인공으로 잡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쌤은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 그걸 봐줘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10, C, 0부터 들어가겠고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0.01 이렇게 잡아줘야겠지.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서 요소 파악하는 거야. 이놈이 몇 제곱? 0제곱. 그 다음에 1은 10제곱. 근데 1은 거듭제곱을 해도 1이기 때문에 우리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10시 1 들어가면 마이너스 0.01의 1제곱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0시 2 들어가면 마이너스 0.0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는 10시 3 마이너스 0.01의 세제곱 자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계속 간다라는 소리인 건데 그럼 지금 요거 살짝쿵 쌤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얼마죠? 얘도 1 얘도 1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1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얘 10시 1 얼마야? 10이지 10 그치? 10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0.1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얘는 얼마야? 10시 2 정도는 여러분은 10시 얼마인가요? 10시 2 45 그럼 45 0.0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5 곱하기 0.01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01의 제곱은 얼마야? 0.000 아니죠 맞나? 공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0.01이면은 공이 얘 100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10,000분의 1이겠지 그럼 공이 몇 개 들어간다는 소리야? 4개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지 1, 2, 3, 4 10,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왠지 계산해봐 10시 3이 얼마야? 에? 19, 8 8, 9, 72 720을 뭘로 나누는 거야? 6으로 나누면 얼마야 그러면? 120, 120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20 그 다음에 곱하기 얘 얼마야? 0.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인 거겠지 그치? 그 이유는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소수점 아래 5자리를 넘어가 버리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쌤이 여기서 멈췄어도 되는데 얘 혹시 모르잖아 얘 지금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6, 7개지만 여기 곱하기 얼마 있냐고 100 했잖아 100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얘가 한 2칸 정도는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인지라 쌤이 해놓은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이거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보시고 소수점 안에 5개짜리까지 구하시면 답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항 정리로 거듭 제곱수들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습 문제 4-14번 갑니다 자 연습 문제 4-14번은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 A1부터 AN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집합 A가 A1부터 A2 그 다음에 A3 그래서 블라블라 가서 AN까지 자 이러한 집합 하나가 있는데요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물론 스몰 a인데 쌤이 라지 a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냥 보세요 고배 법칙 이용해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 무슨 얘기야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a의 부분집합 뭐 x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x라는 집합 안에 이 원소 들어있을 거냐 나갈 거냐 얘의 원소 들어있을 거냐 나갈 거냐 각각 모두 몇 가지야? 2가지씩 선택할 수 있으니까 1번의 정답은 몇 가지? 2의 n제곱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조합을 이용해서 집합 A의 부분집합 이거는 뭐 1번, 2번은 그냥 네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2번. 2번까지 조합 이용해서 생각하면 뭐라 하면 돼? 이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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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1번, 2번은 같은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2의 n제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만 봅시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A의 잠시만. 2번은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미안해. 2번은 저거 얘기하는 거네. 조합을 이용해서 답을 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었냐면 그 X라는 집합 안에 그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X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갈 수도 있지? 아예 없을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1개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고 최대 몇 개까지? n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처음에는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거 그거 몇 가지 있어? 1가지 있을 수 있겠지. 안 들어있어? n개 중에 0개 선택하는 그 경우가 있겠고 1개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X라는 집합 원소가 1개야. 그럼 여기는 n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한 개 골라서 그 집합 X에 넣으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 들어있다면 NC, 아마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합 X의 원소가 N개야? 그럼 N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N개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우리는 이항 정리 이용한다면은 요것은 2의 N제곱이다 바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쌤 생각에는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얘의 의미를 파악해라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고, 3번 갑니다. 3번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 지금 잠깐만 3번을 보다 2번이 그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래요. 집합 X가. 그럼 여기서 몇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이런 식으로 뭐만? 홀수개의 항들만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뭐야? 2의 n-1제곱. 이거 우리 충분히 다 했었던 문제니까. 그죠? 네, n이 짝인지 홀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홀수, 여기가 홀수 번째 항이라면 2의 n-1, 짝수 번째 항이라면 2의 n-1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거 증명은 쌤이 이미 이항 정리 시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4-16번 봅시다. 연습문제 4-16번. 자, 연습문제 4-16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주 위에 2n개의 점이 있대요. 이들을 전부 또는 몇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블록 다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2n개의 점이 있는데 볼록 다각형. 볼록 다각형이라는 거는 사실 오목 다각형이라는 말도 있는데, 볼록 다각형이랑 오목 다각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볼록 오각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양 있잖아. 얘가 이제 볼록 오각형이야. 정오각형 아니고 그냥 볼록 오각, 정오각형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근데 오목이라고 들어가면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형을요, 볼록 다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런 거 안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거 봤을 때 쌤 저 볼록 다각형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다각형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또는 몇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볼록 다각형의 개수 구하라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다각형이라는 거는 몇 개 이상의 점을 연결했을 때 다각형이라고 얘기하죠? 3개 이상이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삼각형 만들고 싶어. 그럼 점 몇 개 선택할까? 3개를 선택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 2n개 중에 몇 개? 3개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치? 또 내가 사각형 만들고 싶어. 그럼 뭐야? 2n개 중에 4개 만들겠지?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가. 2n개 중에 전부를 다 사용해서 2n각형 뭐 만들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게 지금 몇 개니? 얘 몇 개니? 얘 몇 개라는 거는 난 몰라. 얘는 몇 개인지 모르고, 여기 앞에 뭐가 붙었을 때, 여기 앞에가 지금 ENC0, ENC1, ENC2까지가 이렇게가 붙었을 때가 얼마가 된다라는 사실. 이럴 때 얘가 2의 2n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나한테는 뭐만 물어봤어? 얘만 물어봤잖아. 그럼 저기 있는 빨간 놈들을 싹 다 어디로?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여러분들 답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하면 끝이에요, 이 문제는. 됐나요? 오케이. 아마 n에 대한 식이 나올 것 같아요. 4-16번은. 이렇게 쉬운데 왜 질문을 했지? 답이 이게 아닌가? 답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걸 질문을 해도 답이 이게 맞는데? 왜 질문한 거지? 어떤 놈이야? 최세익이지. 동공 지진 난 거 보니까 최익인데? 자, 그 다음에 4-17번. 우리 반은 지혜가 없네. 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는 지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혜는 알고 보니 지혜 있었던 거 아니야? 없잖아. 그치? 지혜는 서로 다른 알사탕 5개와 서로 같은 박하사탕 5개를 갖고 있다. 이 중에서 5개를 택하여 종서에게 주는 방법의 수는? 은선이는 서로 다른 미안해. 자, 쌤이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냐면, 웃으라고. 오늘은 좀 여유 있으니까 웃으라고 하는 거야. 알사탕 5개가 있대요. 서로 다른.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 야, 4-17번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 서로 다른 알사탕이야. 서로 다른 알사탕 몇 개?
서로 다른 알사탕 5개.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여기다 동그라미에 서로 같은 박하사탕, 서로 같은 애 동그라미, 서로 다른 애 동그라미 하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같은이냐 서로 다른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간다. 쌤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분필 3개가 있어. 서로 다른 분필 3개가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쌤이 형범이한테 분필 1개를 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어? 파란색을 주는 경우, 노란색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빨간색을 주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쌤이 이걸 슥 가리고 니네한테 보이는 데가 다 이렇게 하얀 부분만 보여. 그럼 쌤이 이렇게 하얀색 분필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형범이 1개를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라고 묻는다면 니네 뭐라고 대답할 거야? 3가지요 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지. 그치? 봐봐. 막 쌤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쌤이 이렇게 얘를 줬잖아. 그럼 이거랑 지금 얘랑 차이가 있냐고. 없어. 물론 끝에 머리가 지금 색깔이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분필 흰색 3개라고 생각을 해봐봐. 흰색 분필 주는 거랑 여기 흰색 분필 주는 거랑 이거 흰색 분필 주는 거랑 다 똑같은 경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서로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 중에서 얘한테 하나 주는 방법은 매번 경우의 수는 그냥 1가지라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가 이 중에서 분필을 2개 주는 거나 여기서 분필을 3개 주는 거나 다 경우의 수는 1가지로 일치하는 거예요. 됐어? 봐봐. 그러니까 쌤이 여기다 표시를 하라는 이유가 내가 서로 다른 알사탕 5개 중에서 알사탕 5개 중에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 하트 모양, 별 모양, 네모 모양 중에 형범이한테 뭘 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서로 같은 박하사탕 흰색 박하사탕 중에서 이 중에서 형범이를 뭘 주지? 고민을 하겠냐고. 고민을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쌤이 5개를 골라서 지금 여기는 누구한테 준대? 종서한테 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줄 수 있겠지. 알사탕 안 줘. 박하사탕 그냥 5개 다 줄래. 이럴 수도 있고 알사탕 하나 주고 박하사탕 4개 줄게. 2개 주고 3개 줄게. 3개 주고 2개 줄게. 4개 주고 1개 주고 5개 주고 1개 주고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인데 이때마다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신다면 봐봐. 5개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1개를 고르고요. 얘는 서로 같은인데 5개를 고를 필요가 있냐고. 없잖아. 그냥 그 5개 다 주면 되는 거니까 1이 된다는 소리인 거고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지.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건 곱해야 돼.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발생해야 되잖아. 둘 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르잖아. 내가 서로 같은 박하사탕 5개를 주거나 알사탕 하나랑 박하사탕 4개를 주거나 그러니까 요 경우하고 요 경우는 동시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얘는 내가 알사탕을 0개 줬다면 반드시 박하사탕을 5개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네 둘은 반드시 같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하나의 사건이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곱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에 있어서 되게 못하는 게 그거야. 곱해야 되냐 더해야 되냐 은근 그걸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사건을 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알았지? 확률과 통계는 그거야. 손가락으로 풀었다간 존망하는 거야. 단순 암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문과 애들이 잘하는 거야. 왜? 문과 애들은 글을 보면서 생각이라는 거 하는데 이과 애들은 글자만 보거든. 나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 그래서 국어를 못해요. 근데 국어를 잘하는 이과 애들은 확통도 잘하더라고. 자, 어찌됐건 간에 갈게요. 얘는 서로 다른 알사탕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치? 그리고 박하사탕 5개 중에 4개를 골라야 된다는데 그 4개에 뭘 고르지? 고민하냐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야. 나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그럼 얘도 뭐가 될까? 5C 2가 될 거야. 얘는 5C 3이 될 거야. 얘는 5C 4가 될 거야. 얘는 5C 5가 될 거야. 이 5개를, 이 6개를 다 뭐 해야 되냐고, 이제는. 얘 이거나 얘 이거나 얘 이거나 얘 이거나 얘 또는 얘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싹 다 뭐해? 더해주겠지. 5C 0부터 5C 5까지 더하래. 그럼 우리 그걸 뭐라 그래? 2의 5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답이 32가지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정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이제 쌤피입니다. 쌤. 숙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뭘까요? 그렇지, 기본 정석.
전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센을 너네한테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센을 쌤이 지난번에 A단계 요거 내줬으니까 뭐야 이거밖에 없어? 216, 223 A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B단계에서는 뭐야 문제가 너무 적은데? 헐 너무 많은데? 게이드 267, 287 야 이게 진짜 양심 이거 지금 숙제 진짜 엄청 없지. 저 A단계는 진짜 5분이면 쓸 수 있잖아. 그치? B단계 저거 조금 고민하는데 저거 지금 몇 문제밖에 없어. 21문제? 그치? 금방 할 수 있다. 정석도 쌤이 연습 문제 절반을 풀어줬으니까 숙제하는 거 껌이겠지. 내가 왜 요즘 숙제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내줄까? 응? 하라고? 아니? 불변의 법칙이야. 숙제량은 적어도 안 하고 숙제량은 많아도 안 해. 그래서 위엔이 아저씨가 항상 주장하지. 원장님 애들이 숙제를 너무 안 해오는데요. 저희 그냥 숙제량을 좀 줄이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해? 숙제 100문제 줘도 50문제 풀어오고 숙제 50문제 줘도 25문제 풀어와. 그럼 불변의 진리지. 정확하게 맞아요. 참 희한해. 그럼 100문제를 내주면 50문제라도 풀겠지. 그치? 그래서 숙제는 사실 많이 내줘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적게 주는 이유 뭐야? 내가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했지? 아! 지금 목토반은 쌤이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지? 그날 숙제는 그날 하라 그랬어. 그날 숙제는 그날 하면 성적을 오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날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전, 오후, 저녁대로 쌤이 3등분을 했을 때 오후 수업이잖아. 저녁에 스케줄이 있어도 오늘 숙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 이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늘 오후에 듣는 저녁에 듣는 그 숙제를 하세요. 쌤 저 내일 아침에도 스케줄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숙제를 지금 양을 보라고. 자기가 플랜을 또 짜야지. 오늘 숙제량이 별로 없네? 그리고 오늘 배운 게 좀 쉽네? 하면 뭐 해야 돼? 오늘 저녁에 듣는 숙제까지 오늘 밤에 마무리하고 자라고. 공부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거야. 딱 하나야. 그날 배운 내용의 그날 숙제를 그날 하면은 성적은 100% 올라요. 정말이야. 쌤 말 믿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센 한번 봅시다. 시행과 사건, 확률에서 여러분들 숙제 풀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할 건데 일단은 난이도가 상인 것들 한번 먼저 풀고 할까요? 내가 통계적 확률도 하라 그랬니?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은 빼라 그랬어. 그 우리 저번 시간에 빠진 친구들 유형 8번과 유형 9번은 하지 않습니다. 유형 8번과 유형 9번은 유형 9번은요 아예 그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워버리셔도 되는데 사실 유형 8번은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쌤이 내신할 때 다시 할 거라서 유형 8번은 그냥 유형 자체만 X 표시만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유형 9번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잠깐 봅시다. 뭐 질문 숙제 양도 콩알만큼 있었네. 이제 그 확통 특강 수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확률에서도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확률에 덧셈 정리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확률에 곱셈 정리할 건데 상대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좀 많아요. 일단 조건부 확률도 해야 되고 독립종속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정석책 한 번이라도 보고 오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준영이 잠깐 그거 좀 꺼줄래? 저번 시간에 쌤이 그 센에서 B단계에서 224번부터 266번까지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해오라고 시켰었는데 일단 난이도가 상이었던 문제들을 쌤이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우리 현민이는 다 맞았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지. 우리 형범이는 몇 개 틀린 거야? 자, 가보도록 할게요. 236번 볼게요.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이때 앞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왜 꼭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왜 키 순서대로 줄을 서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여기가 이제 앞이 되는 거겠지? 그치? 여기가 앞쪽이라고 쌤이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사람 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얘보다 키가 더 어떻게 해야 돼? 키가 커야 돼. 얘도 키가 더 커야 돼. 누구보다? 얘보다.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치? 얘는 키가 크건 작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소리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어떻게 이거를 해줄 수 있을까? 어찌됐건 간에 나한테는 지금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치? 키가 서로 다른 사람이네.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요? 얘는 일단은 키가 순서대로 쌤이 정하면 A가 가장 작고 B, C, D 자 요렇게 키 순서대로라고 이야기를 가정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쌤이 질문할게. 자, 이 자리 앞에서 세 번째 자리 D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이지. C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이야.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누구 또는 누구야? A 또는 B가 된다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의 경우로 나눠놓고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첫 번째, 저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경우? A가 서 있는 경우.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제일 작은 A가 있어. 나머지 셋은 다 어때? A보다 어쨌거나 다 크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나머지 셋을 배열하는 경우는 그냥 3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 조건을.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그 세 번째 자리에 B가 왔다 라고 한다면 B보다 작은 A놈. A놈. 여기에 지금 A가 서 있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냥 자동적으로 A는 이 자리로 어떻게? 고정. 그럼 C하고 D만 배열. 몇 가지? 2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전체 경우는 4팩이었잖아요. 이 둘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세 번째 자리에 A가 서 있거나 또는 B가 서 있는다 라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세 번째 자리에 A, B 동시에 지금 들어간다는 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뭐 해준다? 더해서 답을 해준다. 전체 경우는 4팩이 되겠죠. 그치? 끝.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240번. 자, 240번 문제는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원탁에 남자 3명, 여자 2명이 둘러앉는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약간 까리한 게 여러분들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학생이 2명이고요. 남학생이 3명입니다. 그럼 총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5명인데 이 의자는 지금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참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일 때는 봐봐. 남자가 3명이고 여학생이 지금 2명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그룹핑을 2개만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면 빈 의자. 얘까지 하나의 그룹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빈 의자 하나. 그래서 지금 3개의 그룹. 남자 3명, 여자 2명, 그다음에 빈 의자 하나. 이것들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배열을 한다. 어차피 얘네 이웃해야 되고 얘네 이웃해야 되고 그럼 얘 하나 있다라는 소리니까 나는 몇 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3개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3개를 어디다가? 원형에다가 배열을 한다. 3개를 원형에다 배열한다. 그럼 뭐라고 들어가면 돼? 2팩이라고 들어가주면 되고 남자의 3명 묶은 그 그룹 안에서도 지들끼리 배열이 될 테니까 3팩토리얼. 여자의 2명 자기네들끼리 배열이 될 테니까 2팩토리얼 될 거야. 여기서 질문. 전체가 뭐냐 이거지. 해당 경우는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 자리가 몇 개 있다 그랬어? 3, 4, 5, 6개 있다 그랬어. 6개 중에 남자의 3명, 여자의 2명을 앉혀야 된대.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지금 봐봐.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죠. 그치? 차이가 없다고. 그럼 차이는 뭐 해주면 돼? 만들어주면 돼. 뭐 하나를 결정할까? 빈 의자를 결정하세요. 빈 의자를 결정해. 그냥 아무거나. 뭐 빈 의자 결정하는 거 6시1 이따운 소리 하면 쌤 또 열불나지. 그치? 그냥 아무거나. 야 이거 비워놔. 라고 한다면은 비워놓은 그 의자의 입장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하나를 비는 자로 정해 놓으라고. 그럼 우리 뭐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남자 3명, 여자 2명 배열하는 방법 5팩토리얼 들어갈 수 있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9. 자, 249 지금 보니까는 초콜릿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T가 C보다 앞에 올 확률. 요것도 쌤이 너네들한테 강조했던 내용인데 자리가요. 뭐가 돼 있어? 자리가 고정. 혹은 순서가 고정.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은 쌤이 어떻게 풀라 그랬지? 고정이 돼 있는 것들끼리 뭐 하라 그랬어? 같은 것으로 취급하라 그랬어. 같은 것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해라. 그러니까 하나의 동그라미 라고 바꿔놓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동그라미 해놨으니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에다가 그 동그라미, 앞에 동그라미에다 그 문자를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배열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면 된다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초콜릿이었으니까 초콜릿. 이 9개의 문자 중에서 T가 C보다 앞이래요. T가 C보다 이렇게 앞에 딩딩딩딩 뭐 이렇게 배열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지. 물론 여기 사이에 2개가 끼는 건지 하나가 끼는 건지 3개가 끼는 건지 그건 몰라요. 어찌됐건 간에 이 둘은 항상 순서가 고정이 돼 있다. 그럼 난 여기 있는 T하고 저기는 뭐하고 C야? C가 2개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치? 그럼 난 이제 몇 개.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뭐부터 해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 구해줘야 되고 두 번째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여사건 아니고요. 자, 전체를 구한다 라고 하면 C가 2개 있고 O가 2개 있네요. 나머지는 다 다르니까 몇 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9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C 2개, O 2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지. 얘도 그 확률로 들어가니까 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 해결하지 마시고 그냥 확률, 우리 지금 확률 3개에 왔으니까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확률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싹 다 다른 걸로 취급해라. 오케이? 다시 확률로 들어갈 땐 뭐 해라? 싹 다 다른 걸로 취급해라. 그래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걸로 취급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확률 갑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내가 만약에 배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전체를 다 배열한다? 라고 들어가면은 그냥 몇 개야? 9개잖아. 9개를 다 배열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쌤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들어간다면 3개를 같은 것으로 지금 취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3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일단 9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3개가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쌤이 여기 들어갈 때 이씨랑 이씨랑 같은 거라고 해서 다른 거랬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 곱하기 3팩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2팩만 하면 돼. 이거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너네? 여기 사실 2팩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지? C 2개만 배열해야지. 왜냐면은 T는 항상 어때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야. 확률로 문제 풀 때는 쌤이 이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지금 이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C의 비율과 O의 비율이 달라요. L의 비율과 T의 비율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지.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전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쌤이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잘 기록만 해두시고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만약에 확률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체의 경우를 그냥 9팩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다 다른 놈으로 보겠다라는 소리야. 근데 순서가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3개만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은 9팩인데 3개만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쌤이 이제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동그라미 하고서 저 경우라고 합시다. HO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라고 하고서 O, L, A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그리고 이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저 동그라미들을 3개를 똑같은 게 있다라고 배열을 했는데 다 다른 놈으로 취급을 했고 이 동그라미 자리에 지금 뭐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C1하고 C2하고 T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다 다른 놈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C하고 이 C하고도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T는 항상 앞에 있어야 된대. 그럼 이 자리는 항상 맨 앞에 있는 1은 T로 고정이야. 근데 이제 이 2개의 자리에서 C1이냐 C2냐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된다고? 배열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뭐가 들어가? 2팩이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답이 얼마야?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이 없네? 그렇지. 어휴, 다른 문제를 보고 있었군요. 3분의 1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255번. 확률 편 들어갈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쌤이 풀지 않고 지금 왜 그냥 다 서로를 다 다른 걸로 취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저번 수업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 쌤이 지금 사실은 저번에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잤는데 업로드가 안 됐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따가 쌤이 저기서 바로 업로드를 좀 시킬게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좀 보세요. 자, 어찌됐건 간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그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만드는데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확률. 일단은 봐봐. 너는 이거 상식. 직각 삼각형이 나왔어. 그리고 원이 나왔어. 뭐 하고 싶어? 직각 삼각형이 나오고 원이 나왔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먼저 맞는 말이겠지. 원이 나오고 여기서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면 지금 방금 예준이가 얘기한 게 정답이지. 나는 지금 뭐부터 잡을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뭘? 지름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치? 지름을 잡으면 어디를 잡던지 간에 항상 뭐가 나올 테니까. 직각 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이거는 기본 오브 기본이야. 그치? 그래서 쌤은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도 그림을 딱 봤지. 왜? 지름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봤던 거야.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죠. 왜? 원 위에 점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짝수개가 있기 때문에 6개가 아니라 짝수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원 위에 6개. 하나, 숑 하고, 둘 하고서 여기서 또 하고서 숑 하고서 또 여기서 이렇게 D 그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점이 지금 이렇게 6개 있다고. 그치, 6개. 그러니까 연결해서 짝수개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괜찮네. 확률이니까. 자, 확률이래요. 나 지금 이 점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3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 원 사실은 돌리면 다 어때? 같은 원인데 우린 지금 어떤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어? 확률의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어떻게 취급하라고? 다 다른 점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나는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일단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대.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몇 개냐? 그럼 우리 카운팅 해야지. 자, 1, 4를 지름으로 갖는 경우 몇 개 나와? 요렇게 하나, 요거 2개, 그다음 또 여기 3개, 여기 4개 있는 거 보여? 한 지름당 몇 개씩 나와? 직각 삼각형 4개 나와. 근데 여기 지름이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4, 3, 12. 63분의 12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혹시 또 질문? 이거 말고. 나 확률 풀면서 쌤 저 이거 질문이었는데 했던 거. 254번. 자, 254번.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치? 루트 2 이상이라면 뭘 빼라? 1인 경우를 빼라. 그 경우랑 똑같죠? 우리 3개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예준이 253번 모르는 253.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A, B, B의 제곱, B, C를 만족시킬 확률은 오케이. 자, 갑니다.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253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A, B 하고 B 제곱 그리고 여긴 뭐가 있냐면 B, C 얘를 만족시킬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 B, C는 순서대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A, B, C 1, 1, 3 1, 2, 3, 3, 2, 1 이것들은 분명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자, 어찌 됐건 간에 저 부등식을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저 부등식 있잖아. 이 부등식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먼저 해석하세요.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 조건을 뭐하고 만족하거나야 만족하고야 만족하고가 되는 거지. 동시에 얘도 뭐 해야 돼?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여기 지금 일단 보니까는 A, B, B제곱, BC 있는 걸로 보았을 때는
약간 사이즈 나오지 않아? 비비비 거리고 있잖아. 그치? B는 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야. 두 번째 나오는 눈. 그럼 그 얘기는 뭐지? 절대 뭐가 될 리가 없다? 0이 될 리가 없고 음수일 리도 없겠죠. 그럼 나는 저거 B를 양변에서 다 나누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럼 난 여기서 뭐 하면 돼? B를 다 약분을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결국에는 이 부등식을 해석하자면 이 얘기네. A, B, C. 자, 이 순서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어? 뭐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민 같이 해보자. 형범이 저거 어떻게 하면 돼? 분리해서 분류해서? 어떻게 분류해서 풀까? B랑 A 하나 하고 B랑 C에서 두개 더해요. 안 되나? 안 되나? 는 반말이고. 맞는 것 같은데. A하고 B하고 C 저거 쌤이 부등식 나왔을 때 저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형범아 내가 저 문제를 뭘로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었지? 은지야? 중복? 서로 다른 몇 개의 방? 3개의 방이 있었던 거고 들어갈 수 있는 공은 1부터 6까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무슨 1부터 6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지. 서로 다른 몇 개의 방, 미안해. 서로 다른 3개의 방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어. 서로 다른 몇 개의 방? 6개의 방. 1, 2, 3, 4, 5, 6이라는 방에 들어가는 거야. 어떤 공이 들어가는 거야? ABC라는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ABC라는 공이. 같은 공으로 취급을 하면 요렇게 들어갔다. 그럼 자동적으로 A, B, C 된다는 소리인 거겠지. 같은 공이 만약에 요렇게 들어갔다. A, B, C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인 거지. 서로 다른 몇 개의 방, 6개의 방에 뭐가 들어가? 서로 같은 공 3개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되니까 6, H3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근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라고 잡아야 돼? 6의 세제곱까지라고 잡아야겠지. 그쵸? 또?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을 눌러주세요.